예, 십자가 장물 이렇게 꽃을 보면 꽃이 네 장이 를 십자가 모양이죠. 꽃잎의 모양이 그래서 이제 십자가라고 하고요. 그리고 재배 특성이 씨앗을 받기에 굉장히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왜냐하면 장일성 작물이라서 봄에 꽃을 피우기 때문에 이것도 한 포기로서는 자가불화합성이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 잠깐만요. 저거를 제가 해가면서 해야 되겠네요. 자꾸 잡음이 들려서. 그래서 무, 음수거 제가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좀 해주세요. 그때. 예. 무는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어, 뭐야, 제갈무후, 제갈채 무채라는 이름이 무후. 원래는 이제 순무인데 이게 무가 가져왔고요. 순무는 무채 대신에 이제 순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름을 빼앗아온 작물에 속하죠. 제갈공명의 무후라고 하는 팔자성어를 얘기했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무후무 제갈무후. 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뛰어난 재상 제갈공명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름을 보면 한자 이름은 또 달라요. 나복. 네, 나복이라고 합니다. 나복. 그래서 지금도 노복 또는 이제 나복이라 그러는데 그런 이름의 흔적이 남아있는 게 있죠. 예, 우리가 무를 나박나박 썰어서 예, 이렇게 당근김치를 나박김치라고 하는 말에 아직도 나복이라는 말이 나박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습니다. 학명에 있는 이제 속명은 라파너스라고 그래서 이제 뿌리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정소명인 사티버스는 이제 재배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야생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제 제주도 가면 자주 이제 구경 가시는 성산일출봉, 성산일출봉에 들어가면 야생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성산일출봉 근처에 있는 제주도 인근 해안 가보면 야생무가 정말 많습니다. 제주도 해안 지방 전체에 걸쳐서 야생무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기름용 무를 쓸 때 이 한의학에서 폐 질환에 좋은 무로 보통 이렇게 야생무를 가지고 기름을 많이 짭니다. 요즘에 이제 그 무슨 무죠? 이천 요주에서 발견된 어, 개걸무요? 개걸무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야생무가 훨씬 더 기름이 많고요. 그리고 약성이 강해서 일부 한의원에서는 제주도에서 발견된 야생무를 가지고 기름을 짭니다. 근데 이게 무라고 하는 게 꼬투리가 굉장히 딱딱해서 이걸 이제 까기가 쉽지 않아서 어느 한의원에서는 아예 무 꼬투리 까는 용 기계도 이제 발명을 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국의 기원전 1100년경에서 400년경의 기록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기원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배추는 여말 선초, 고려말 조선 초에 이렇게 들어왔다 그랬는데 무의 역사는 엄청나게 깁니다. 그러니까 기원 전부터 재배했으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셈이죠. 근데 이제 무 품종의 분화를 보면 야생무, 기름용무, 직고리무, 21무, 검정무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뭐 구억 배추가 있고 경종 배추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별도의 이렇게 지방명 또는 이제 그런 종 분할을 시키지 않았던 데 비해서
무 종류는 이렇게 지방종 그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품종으로 이렇게 변종이라 그러죠. 변종 이런 형태로 구분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밀무, 북지작은무, 서양작은무, 검정무, 북지무, 남지무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개걸무가 약간 북지무 형태라고 한다면 아, 그 이제 각각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궁중무 스타일 이런 무는 이제 남지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많아서 되게 이제 제주도 지방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단지무라든지 그다음에 진주 지역에서 나오는 진주 대평 태평무 이런 것들이 되게 남지형에 이제 속하는 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개걸무 씨앗을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산 토종이고요. 그리고 청수 궁중무가 이렇게 맛 좋은 무로 이렇게 많이 알려진 이게 닭광무, 단지무예요. 그래서 닭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제 그 임진왜란 때 일본군에 의해서 일본으로 끌려간 스님이 조선에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의 이름이 한자로 택암이에요. 택암. 집택자 암자 암자 해서 택암. 택암을 일본식으로 발음을 시켜보면 닭구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이제 지금의 이제 일본에서 이제 북쪽이죠. 홋카이도 인근에서 정착해서 이런 궁중무를 재배하면서 마을 사람들한테 이 닭광을 만드는 어, 단무지를 만드는 기술을 이제 전수를 한 거예요. 그때 물을 가지고 절임하는 거였으니까 사실은 무절임이니까 주로 이제 옛날에는 뭐 이렇게 무김치 고추장 풀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다 절임이었겠죠. 김치를 만드는 기술이. 원산구청 한번조작입니다. 김치 절임 기술을 이렇게 전수를 해서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히려 이제 나중에 일제강점기에 다시 역수입받는 그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무지 하면 일본 음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그 이전 시대에 우리 손자들이 해 먹었던 무절임 기술이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좀 정교화된 일본 스타일화된 게 이제 단무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무 종류는 이렇게 시중에서 파는 무 중에서도 어, 그 토종이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에, 뭐 이제 국산 토종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일반 무 중에서도 되게 토종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알려면 되게 이제 지명 이름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과거 무 이름이 무슨 무가 있었는지를 알면 그 종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무, 남강무 이게 이제 진주무죠. 그다음에 이제 백양사무, 도동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돼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신청 일품무, 관동 여름무, 청운무, 겨울 대참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교배 조합으로 만들어진 이제 무 품종에 속합니다. 요즘 뭐 핑크탑이니 레드탑이니 퍼플탑이니 그래서 이렇게 베어내면 안에가 이제 빨간 색이 들어간 그런 이제 기능성 무들도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품종이 이렇게 이제 변천이 있었고요. 그 용도에 따라서 이제 여름무에 속하는 이제 그 여름에 이제 해먹는 아, 그런 이제 봄무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월가리 말고 또 이제 그 해먹는 뭐죠? 어, 알타리요? 알타리 말고 동치미. 동치 아니야 열무. 열무? 열무도
춘향 열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양한 열무 스타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무들 중에서 무 뿌리를 먹는 게 아니라 무 잎을 먹는 열무 스타일로 또는 이제 이파리가 넓어서 쌈으로 먹을 수 있는 이파리가 넓어 배추만큼 넓지는 않지만 이파리 끝이 굉장히 넓어서 이렇게 쌈을 싸 먹을 수 있는 무 품종으로는 이제 비단무라든지 당무라든지 그다음에 잎무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뿌리도 먹을 수 있지만 이제 범재배를 하다 보니까 무가 커서 무 조직이 그렇게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쌈용으로 먹는 그런 파리무 종류들도 있어요. 예, 이렇게 이제 형질을 보면 이제 알타리형, 예, 알타리무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총각무라고 하는 그런 무고요. 그다음에 누운 타원형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단지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개걸무라든지 이런 스타일이죠. 그다음에 보드름 모양이라든지 좁은 역삼각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궁중무고요. 그다음에 R형, 넓은 직사각형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무라고 해서 파주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진주대평무라든지 그다음에 버들무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종 속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이런 이런 특성 조사 형질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을에 무를 수확했을 때 최종용 모본을 선발할 때 원래 이 무는 무슨 형이었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 교잡에 의해서든 우리가 이제 십자가 작물이 서로 교잡이 이제 잘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야생에도 이런 십자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표현형이라고 하죠. 이런 모양을 잘 보고 이파리 모양, 그다음에 뿌리 모양 이런 것을 보고 모본을 잘 선발해서 저장했다가 봄에 심으셔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얘네들이 어떤 모양이었는지를 꼭 씨앗 받을 때 알아뒀다가 이렇게 하셔야 해요. 무의 효능은 이제 아주 소화제죠, 그죠? 디아스타제, 과식, 소화불량, 숙취, 어패류 또는 면류의 식중독을 치료하는 게 이제 무의 효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곡식을 하면서 메밀 국수할 때 꼭 무를 이렇게 채를 써든지 아니면 다대기처럼 무를 갈아서 어, 이렇게 메밀 국수 위에 메밀 소바 위에 이렇게 올렸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즙을 마시면 혈당치가 감소하고 갈증 해소에도 효능이 있으며 당뇨병 이제 치료 작용이 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당뇨 있으신 분들이 무말림 이제 무 뺏갱이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또 한번 볶아서 차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무즙은 이제 니코틴과 가래 제거 효능이 있어서 애용가들이 마시면 좋고요. 배멀미에 효과가 있고 오리오 메밀국수 중독 해소나 부종에도 효과가 있다. 한방에서는 무즙에 생강즙을 섞어서 복용하면 이제 풍을 막는 그런 데도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무타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무 종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처녀에는 총각무, 부끄럽다 홍당무, 여덟바 아홉의 열무, 입맞췄나 쪽무, 이쪽 저쪽 양다리무, 방귀뀌어 뽕반무, 처녀팔뚝 밑군무, 물어봤자 외무, 오자마자 가래무, 정들라 베드렁무, 첫날 신방 단무, 당군 기자 조선무, 크나마나 땅따리무 이런 식으로 해서 무타령도 있습니다. 아마 이제 고사 지낼 때 지내는 이제 그건 아니고 아마 이제 어, 유의적인 목적으로 이제 쓴 무타령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야 전통시장 가면 무장수가 이제 물을 늘어놓고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호객행위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타리무,
여기서 나오는 갯무. 갯무가 아까 얘기했던 제주도에서 나오는 야생무예요. 갯무. 뿌리가 굉장히 많이 갈라졌죠. 제주도 황항암의 그 돌등 사이를 이렇게 삐집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잔뿌리가 굉장히 많아서 꼭 인삼 같은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위에 보면 화방들도 굉장히 분산돼 있어서 꽃대가 하나가 이렇게 쭉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아주 바닥으로 깔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맺어서 이렇게 따로 묶어줘야 될 정도로 어, 이게 꽃대가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무게에 따라서 이렇게 처지는 그런 일도 많아서 최종하기가 꽤 까다로운 게 갯무입니다. 여주이천에 여주이천은 이제 어이구 넘어가 개걸무 유명한 개걸무가 있고 그다음에 진주대평무 단지무 단지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글동글해요. 예, 그래서 제주도 특산으로 해서 이제 지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무죠. 근데 이것도 이제 일본에 일본에 이런 단지무하고 똑같은 무가 있는데 무 하나에 네. 무 하나에 20 어이구 무 하나에 20kg가 될 정도로 커다란 무가 있다고 합니다. 단지무하고 똑같은 건 똑같은 모양새인데 무 하나에 20kg 정도면 엄청나죠. 옆에 이제 청운무, 남원무, 직고리무를 한번 비교하는 그림도 그려놨습니다. 직고리무는 말 그대로 이제 이 끝에 나오는 뿌리가 쥐의 꼬리처럼 아주 가늘게 길게 나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무는 이제 보니까 음식을 보니까 이 태감스님 얘기 나오죠, 그죠? 그래서 식생활문화연구가 김영봉님의 이제 블로그를 봤더니 이런 이제 태감스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단무지가 나오고 나박김치, 아까 얘기했듯이 어, 어, 무의 원래 이름 한자 이름이 남아 있는 게 나박김치라고 얘기를 나박김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 논비국이라고 해서 제주도에서만 먹는 무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를 넣어서 같이 무하고 같이 이렇게 끓인 논비국이라고 하는 게 제주도 고유의 음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추로 만든 배추 숭자가 들어간 이름이 신건지라는 이제 김치로 이렇게 남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건지가 신건지가 되는데 그게 약간 싱겁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에 대칭되는 용어로 만들어진 이제 요리가 무짠지입니다. 그러니까 배추로 만든 신건지, 무로 만든 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요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음식이라는 게 서로 이제 대칭이 되는 형태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왁적이라고 그래서 저기 강원도 해안가 고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물을 나박 썰어서 고기하고 함께 이렇게 볶아내는 이제 왁적이라고 하는 요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개걸무가 이제 특징인 이제 동치미. 그래서 개걸무 같은 경우는 이제 무의 육질이 굉장히 그 강해서 이게 이로 그냥 깨물면 이빨이 안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동치미로 먹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동치미를 담가 놓으면 한 달 정도 숙성을 시켜야 보통 동치미 그냥 먹으면 그 발효 과정 없이 그냥 먹어도 되는데 한 달 이상 숙성을 시켜야 이제 이빨이 들어갈 정도의 동치미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걸무가 특징인 게 이 시래기예요. 개걸무로 최근에 이제 이렇게 발견해내는 게 무시래기로 만들기에 가장 좋은 무가 개걸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무시래기용 무가 철원이라든지 저기 화천에 뭐 펀치볼 거기서 이제 많이 시래기를 생산하는데 그 무시래기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요리해서 묵나물로 먹을 때 껍질을 벗겨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너무 질겅거리니까. 근데 이 개걸무는 껍질을 안 벗겨도 될 정도로 아주 품질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시래기의 이제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서 최근에 이제 무시래기용으로 개걸무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종실록에 이제 무시래기에 대한 기록도 이렇게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십자가가로 또 유명한 것들이 이제 냉입니다. 냉이. 음. 낭이, 냉이 뭐 이런 형태로 주로 이제 이 씨앗이 하트 모양이잖아요. 이 씨앗 씨방의 모양이 하트 모양의 주머니, 뭐 복주머니 뭐 이런 것들을 닮았다 그래서 주머니 주머니 낭자를 써서 낭이 하다가 이게 이제 냉이라는 이름이 됐는데 속명도 보면 캡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틴어에서도 주머니를 모양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소명인 버사 파스토리리스는 목동의 주머니. 여기도 정소명에도 목동의 주머니라고. 그래서 씨앗을 싸고 있는 씨방의 모양이 주머니를 닮았다라는 것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냉이의 이름의 유래입니다. 냉이 요리는 이제 냉이 무침에서부터 냉이전 뭐 아니면 냉이죽, 그다음에 냉이 뭐 물국이라든지 아니면 냉이 된장국 이런 이제 다양한 요리들이 있죠. 그거 넘어가. 냉이 꽃을 보면 여기 꽃잎이 내장인 걸 알 수가 있죠. 십자가 씨앗이 아주 자라서 여기서는 현미경으로 이제 찍었는데 이런 모양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이제 예, 이게 이제 가을에 냉이가 뿌리를 내리고 월동을 했다가 봄에 이제 다시 또 잎을 내죠. 그래서 보통 봄에 이제 채취를 하는데 가을 냉이도 꽤 맛있어요. 그다음에 냉이 종류가 워낙 많죠. 예. 는쟁이 냉이, 그다음에 쌀이 냉이, 미나리 냉이, 황새 냉이. 그 외에도 말냉이니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요리로 뭐 홍천이라든지 뭐 이런 또 깊은 산 계곡에서 많이 먹는 게 이제 이 산갓 는쟁이 냉이라고 하는 냉입니다. 화천이라든지 홍천이라든지 이런 깊은 산 계곡에서 먹을 수 있는 냉이고요. 이것도 이제 잎이 좀 커서 쌈으로 먹는다든지 아니면 생선 네, 이런 우리 와사비처럼 와사비 대용으로 이렇게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푸른 잎들을 갈아서 이렇게 소비용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늘지고 그다음에 물이 있는 그런 데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 는쟁이 냉이 맑은 물이 나오는 곳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꽃다지 이 노래에도 나오죠. 예, 이 꽃다지 꽃다지도 배추과 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십자화과고요. 어, 냉이가 흰 꽃인데 비해서 꽃다지는 이제 노란색 꽃을 피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물로 봄에는 꽃 피기 전에 억새지기 전에 이렇게 나물로 먹는 그런 것입니다. 꽃다지라고 부르는 것은 어, 꽃과 다지, 다대의 이제 합성어로 이제 꽃자루나 꽃받침이 꽃받침이 이제 같은 모양의 것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고요. 정소명인 나무보다는 숲속에서 자라는 이라는 뜻입니다. 예, 좀 음소거 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각자. 예, 자꾸 잡음이 들어와서 네,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꽃다지 노래패도 있죠. 민중가요를 주로 부르는 이제 꽃다지 노래패.
그다음에 이제 고추냉이. 우리가 이제 겨자무, 섬고추냉이, 뭐 이렇게 일본 말로 이제 와사비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이제 이거고요. 이제 아시아 원산의 십자가 여러 해살의 식물로 어, 강원도나 이제 울릉도에 자생하면서 속명인 와사비는 일본 말이고요. 우리나라 환경부의 보호 야생식물 29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이제 스마트팜이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스마트팜에 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작물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새싹 삼삼 뭐 이런 것들이 인기를 있는데 그와 함께 같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이 고추냉이입니다. 이것도 이제 십자가고요. 씨앗이 이제 씨앗 받기가 굉장히 어렵죠. 예. 바로 이제 물가에서 바로 자라기 때문에 씨앗이 떨어져서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이제 씨앗을 받기 위해서 좀 이제 항상 지켜보고 이게 씨앗 발화 시기를 잘 맞춰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생에 있는 이제 새끼 뿌리를 이렇게 옮겨와서 이제 심는 방식으로 번식을 하고 있기도 하죠. 강원도 철원, 강원도에 가실 일 있으면 철원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면 샘통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샘통, 철원에. 그러니까 철원이 옛날에 화산이 폭발했던, 지금은 이제 이북지방이긴 하지만, 화산이 폭발해서 그 현무암 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화산의 새끼 화산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새끼 화산에서 나오는, 이제 그 온천물이 생겨서 화천, 오늘처럼 추운 날 같은 경우는 모든 물들이 다 얼어요. 철원에. 화천이라고 그랬다. 철원이라고 그랬다. 철원에 모든 물이 어는데 그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샘통만은 절대 안 옵니다. 기온이 아무리 30도, 40도, 영하 30도, 40도 떨어져도 절대 얼지 않는 물이 바로 그 온천수인 샘통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생의 동물들이 거기서 물을 마시고 가는 그런 데가 있는데 그 샘통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와사비, 이 고추냉이를 기르는 농가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해서요. 철원에 고추냉이 이제 농가들이 농가들을 이제 구경할 수가 있어요. 샘통도 구경하고 고추냉이 재배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백합과 작물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합과를 알려면 이제 백합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 한국 한의학연구원에서 한의학자원연구센터에서 나오는 백합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신병의 하나로 말이 없고 잠을 자지 못하면서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예, 잠을 못 자는 또는 이제 갱년기 증후군의 하나도 이런 특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백합병입니다. 그래서 백합은 우리가 흔히 이제 릴리라고 알고 있는데 하얀 백합아. 근데 이건 어, 백합병을 치료하는 치료제였기 때문에 백합과 작물이 나왔다. 그러니까 파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어, 나리 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백합병의 치료제로 쓰이는 그런 치료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합이란 말은 어, 릴리, 릴리라는 말도 영어로 이제 백합이 릴리잖아요. 릴리라는 말도 동양의 우리 말에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나리가 백합의 기본 식물이거든요. 나리가 일본으로 가서 뮤리, 유리 이렇게 불려요. 나리, 유리. 그게 이제 서양으로 넘어가면서 릴리라는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 동양의 기원을 두고 있는 이제 기본 식물들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울릉도에 가면 이제 나리 분지가 있을 정도로 이 나리 또는 이제 이런 종류는 이 동양에 있는 작물들의 이제 표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백합과에 속하는 작물들이 신기한 게 신대륙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는 이런 백합과 작물들이 별로 없습니다. 구대륙, 유라시아를 통틀어서 다양한 작물들이 있는 게 이 백합과 작물들. 구대륙만 있다라는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백합과 작물에 속합니다. 백합과 작물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파죠, 파. 우리가 흔히 이제 대파라고 얘기하는데, 대파는 이제 실파, 중파, 대파 이렇게 구분할 때의 개념이고, 정확한 명칭은 파죠. 그래서 파는 이제 한자로는 총. 예, 그래서 이제 총이라고 하고, 한약재로 쓸 때 이제 총백, 총백두, 채백, 대총자 이렇게 씁니다. 밑에 이제 하얗게 땅에 묻혀 있는 부분들, 하얀 부분을 이제 총백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한약재에서 총백을 한약재로 이제 많이 쓰죠. 여기서 보면 이제 릴리가 백화과에서 속하는데 일본어에서는 우리, 이게 발음이 이제 우리거든요. 우리. 이, 한, 이 일본 글자가 발음시켜 보면 우리라고 발음합니다. 우리가 아니고 유리. 유리, 유리. 예. 뭐 일본어 하셨어요? 이게 이제 네이버에 사전에 들어가면 유리, 리, 뭐 이런 식으로 발음됩니다. 이게 이제 서양으로 전락돼서 릴리가 되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백학과 작물들이 이제 대부분 앞에 속명에 알리움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이제 냄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고요. 그다음에 이제 팔을 의미하는 이제 종소명은 피스출로썸이라 그래서 통 모양, 가운데가 텅 비어 있는 통 모양의 팔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진의 각도에 따라서 이게 색상이 좀 달라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외대파고요.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외대파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조선파 종류들입니다. 근데 색상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외대파는 약간 회청색 회청색 분위기가 나고요. 조선파는 약간 녹 녹색이 이제 외대파에 비해서는 확연하게 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심어 놓으면 외대파가 약간 회청색, 그다음에 조선파가 녹색 계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눈에 띄어요. 네. 그래서 외대파는 뿌리가 이제 월동을 못하기 때문에 되게 가을 이제 김장철에는 다 뽑아서 화분에다 옮겨 심어서 월동을 시켰다가 봄에 다시 심는 그런 스타일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파 종류는 월동을 잘하기 때문에 노지에 그냥 둬둬. 그래서 노지에 뒀다가 새로 이제 움을 터오는 파를 움파라고 해요. 봄에 이제 이른 봄에 살짝살짝 이렇게 꼬부라지면서 올라오는 파, 그걸 움파라고 합니다. 그때의 향이 가장 좋거든요. 파의 향은 움파일 때가 향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움파를 잘라서 밥할 때 같이 넣어서 밥하고 거기다 이제 간장, 양념 간장을 해서 밥을 비벼 먹는 움파밥. 이게 이제 굉장히 끝내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이제 그 파절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향이 좋아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쪽파, 골파 앞에서도 이제 골파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 있긴 했지만 사실은 골파라고 하는 김장파로 알려진 게 이제 쪽파 종류고요. 이런 종류 중에서 이제 씨앗을 맺는 게 유일하게 이제 백두산파라고 해서 차이브가 유일하게 씨앗을 맺고요. 대부분 이제 부림꽃이라서 꽃은 피지만 씨앗이 맺히지 않는 그런 이제 것들을 쪽파 종류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 이제 쪽파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에, 지상부로 올라온 잎이 약간 불그스레한 게 그 달래파, 달롱파라고 얘기하는 그런 파입니다. 그다음에 돼지파.
돼지파는 사실은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돼지파 잎이 달롱파만큼이나 잎이 가늡니다. 돼지파는. 그리고 잎이 쓰러져요. 이렇게 옆으로 널브러져요. 예. 예. 그러니까 달래파나 쪽파는 위로 이제 고추서는 그런 특징인데 비해서 돼지파는 좀 헝클어진 머리처럼 이렇게 밑으로 기는 잎이 그래 가늘어서 아주 처져서 볼품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돼지파입니다. 돼지파는 이제 염교, 락교라고도 하는데요. 염교, 락교.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백합과작물들은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하고 잠이 오게 하고 뭐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이제 불교에서는 오신채라고 해서 이제 금하는 그런 이제 식품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 승가에서 입에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못 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 경전이나 아함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제 부처님하고 제자들이 얘기하는데 제자가 이제 마늘을 먹고 나서 차마 그 부처님 말씀 들으러 교육장에 못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부끄러워할 것이면 왜 먹었냐? 먹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몸이 아파서 그걸 꼭 먹어야 되는 사람도 금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먹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아무튼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있는 율법을 어, 행해야 되는 이제 승가 안에서는 금하고 있는 게 이제 이런 백합과에 속하는 장불교. 근데 이건 이제 비슷해요. 이런 어, 그 불가나 아니면 도가도 비슷한데 도가에서는 이 염교, 락교를 꼭 먹게 합니다. 도력을 상승시키는 효력이 있는 게 염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그러지만 주로 이제 우리가 그 신사를 모시는 그런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는 도가가 더 세거든요. 나라 전체가 신사를 모시고 그러는 것들은 다 이제 불교 풍습도 아니고 유교 풍습도 아니에요. 오히려 도가 풍습에 더 가까운 게 일본의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식집에서 락교가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에, 파 중에서 이렇게 이제 삼층거리파, 삼동파가 있습니다. 이건 분류학상 양파에서 가까운 품종이에요. 양파에. 그걸 이제 이해하시려면 여러분이 이제 양파 꽃 필 때 꽃봉오리를 한번 보세요. 꽃봉오리 안에 이런 삼층거리파와 같은 새끼파가 달리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양파 씨앗 받으려고 저는 여러 차례 이제 재배를 해보는데 꽃 중에 보면 이렇게 이제 삼층거리파처럼 새끼파가 달리는 게 있어요. 달래도 가끔 이제 달래도 이렇게 씨앗이 맺히는 꽃을 보면 똑같이 이렇게 새끼파가 달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양파 종류에 가까운 품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삼층거리파하고 삼동파 같은 경우도 하나는 이제 그 새끼파의 뿌리 부분이 흰색과 붉은색 이런 차이를 내는데 사실은 이제 주로 재배하는 지역에서 용도를 보면 삼층거리파는 파처럼 활용을 해요. 반면에 삼동파는 염교, 염교나 아니면 양파처럼 활용을 합니다. 이 염교나 양파 대용으로 활용하는 게 삼동파예요. 그래서 엄격히 다른 종류의 파다. 양파의 근연종이고 이렇게 하였지만 엄격하게는 구분해야 되는 거다. 물론 이제 삼층거리파를 삼동파라고 부르고 삼동파를 삼층파라고 부르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뭐 그리고 이제 다 또 부르는 이름이 지역마다 달라서 아파트파, 맨션파, 뭐 쪽두리파 다 다릅니다. 무슨 조폭 이름 같은 그런 이름들이 다 파로 불리긴 하는데
서양에서도 이런 파를 재배를 하는데 그들은 이제 워킹 어니언이라고 부릅니다. 어니언이 양파죠, 그죠? 걸어 다니는 양. 예. 그래서 새끼파가 달린 줄기가 땅으로 떨어져서 자가 증식해서 이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워킹 어니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늘입니다. 어, 마늘의 야생종이 주로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어서 이곳을 이제 원산지로 추정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옛날부터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다고 보는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군 신화에 마늘이 나오는데 왜 오래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야생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아서 오히려 당군 신화에 나오는 마늘은 달래가 아닐까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들어온 마늘 중에서 그 코끼리 마늘을 환웅 마늘이라 그래서 토종으로 이렇게 등급해서 토종 마늘이라고 선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프랑스나 터키 이쪽에서 주로 이제 재배하던 작물이고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근래 이제 원예용으로 들어온 종류예요. 꽃이 이제 알리움 기간티넘처럼 꽃이 아주 화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류로 이렇게 들어왔고요. 우리의 마늘 품종들은 난지형, 한지형 이렇게 구분하는데 서양의 관점에서 분류하기에는 난지형은 소프트넥, 그다음에 한지형은 하드넥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지형은 좀 그 이 고추의 줄기에서 고추 쪽들이 이 모가지를 꼭 붙잡는 게 이제 한지형이고요. 약간 벌어져서 벌마늘, 모가지를 꼭 싸지 않고 약간 좀 벌어져 있는 마늘 이런 것들이 이제 난지형, 소프트넥이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넥이 이제 모가지잖아요. 그래서 마늘 모가지 부분이 단단하냐 아니면 벌어져 있냐 이것에 따라서 난지형, 한지형을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제 되게 난지형 같은 경우는 어, 출처를 보면 스페인 이쪽 지역에서 많이 재배하던 스페인 마늘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 한지형 같은 경우 우리가 최근에 개발한 충남에서 어, 개발한 홍산 마늘 이것도 난지형 마늘입니다. 홍산 마늘. 충남 그 충남 충남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게 이제 홍산 마늘인데 그것도 이제 난지형 마늘에 속하고요. 한지형은 이제 되게 단양 마늘이라든지 뭐 이런 마늘들을 이제 한지형 마늘로 칩니다. 그래서 난지형은 보통 추석 즈음에서 심고요. 한지형은 그보다 더 늦게 이렇게 심게 됩니다. 그래서 난지형은 잎사귀를 바깥으로 드러낸 채 월동을 하게 되고요. 한지형은 잎을 안 내고 이듬해 봄에 잎을 내는 그런 스타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내한성이 굉장히 강해서 별도로 이렇게 이제 뭐 멀칭을 한다든지 보온을 한다든지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요즘은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한지형 심고도 보온을 하는 바람에 한지형인데도 이제 겨울에 이렇게 잎을 내는 그런 밭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늘종에 달린 주화를 심으면 1년째 심으면 그게 이제 통마늘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도야마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종입니다. 그 도야마늘을 다시 심으면 육족으로 갈라지죠. 육족 마늘이 다시 돼요. 그래서 마늘을 주로 이제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밭 한켠에 항상 마늘종을 심어서 이렇게 도야마늘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씨앗으로 심는 게 아니라 마늘 쪽으로 이렇게 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하다 보면 이게 퇴화가 됩니다. 마늘이. 네, 그래서 6쪽이 10쪽이 되고 12쪽이 되고 이런 식으로 분화가 되고 이제 씨마늘이 좀 퇴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마늘종을 통해서 조야 마늘을 해서 씨 마늘을 개량하는 그런 이제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늘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마늘 쪽 겉껍질이 붉은색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는 게 되게 한지역 마늘이고 토종 마늘이에요. 최근에 도입된 마늘들은 허여멀건 하지만 이 안에 붉은색이 이렇게 껍질을 싸고 있는 것들이 토종 마늘에 속합니다. 오래된 마늘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늘 중에서 우리 이제 저기 어, 논산에 권태용 농부가 많이 재배하고 있는 게 이제 귀한 마늘이라고 마늘이에요. 귀한이 이제 뒷마당에 심었다는 의미인데 이게 이제 저기 음, 전주 인근 지역에서는 많이 심습니다. 예. 손, 손톱만한 작은 인편들이 보시면 40개 하나 쪽에서 40개, 60개로 갈라지는 이 마늘이에요. 주로 이제 풋마늘을 수확해서 이렇게 조사 가지고 양념장으로 이렇게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마늘 김치를 만들어 먹는 용도로 활용하는 마늘입니다. 향이 독특하고요. 예. 이렇게 풋마늘로 했을 때는 이제 껍질이 없으니까 아주 양념장으로나 아니면 마늘김치로 아주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예.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잠시 쉬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